장송의 프리랜 미친 검색을 하니까 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엘프 장례 지도사라고 나와 있는 거야. 꽃밭을 만드는 마법 그거 하는 이유가 마족의 영토에는 꽃이 없어서 인간식의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마족이 뭐 성불을 한다 이런 연병을 떨어놓은 거야. 난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거 아이템 되게 좋다. 이거 마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불을 한다고? 꽃을 보고? 여러분 넷플릭스 구독하시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제 구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독을 한 게 아니라 친구가 구독을 했었어요. 우리 집에서 한번 걔가 봤어. 근데 그거를 제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같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몰라. 근데 이 새끼가 눈치를 챘는지 내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했어. 그래서 넷플릭스를 요번에 제 명의로 새로 구독을 했습니다. 잘 썼다? 네 아이디 쩔더라? 근데 나중에 말했어요. 나중에 말했어요.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예, 염치 없는 거 아니고 서로 오며 가며. 예. 구독한 김에 넷플릭스를 좀 많이 봤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좋아합니다. 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랑 신카이 마코토 진격의 거인, 강철의 연금술사라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된 파테마,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요것도 여러분들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연출이랑 작화도 많이 보고 미장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기술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감상을 해요. 최근에는 또 모모노케 히메도 봤고요. 스즈메의 문단속이 넷플릭스에 없고 쿠팡에 개별 결제로 봐야 되더라고. 내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 영화관에서도 3번 좀 넘게 봤던 것 같아. 스토리도 너무 좋고 난 그 작가가 그걸 만든 동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상처 그거를 좀 치유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어쨌든 핵심 그 메시지가 그 3부작 있잖아. 재해 3부작인가요? 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기획이 제대로 된,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들이 입체적이고 플롯이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 있잖아. 갑자기 어떤 녀석이 막 힘을 갑자기 막 가지게 돼가지고 막 다 접해고 다니고 막, 그리고 폐귀물 다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준내게 오늘 컨텐츠 뭐임? 한창 지금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열혈팬이라고 지금 건빵으로 회귀하고 싶어?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최근에 장송의 프리랜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나는 낚였는데 장송의 프리랜 미친 검색을 하니까 애니 추천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엘프 장례 지도사라고 나와 있는 거야. 꽃밭을 만드는 마법 그거 하는 이유가 마족의 영토에는 꽃이 없어서 인간식의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마족이 뭐 성불을 한다 이런 연병을 떨어놓은 거야. 난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거 아이템 되게 좋다. 이거 마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불을 한다고? 꽃을 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이템 좋다 하고서 봤거든요. 이상한 거야. 내용이 장송의 프리랜이 이 장송이 장례를 치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례식 전까지만 만들어 놓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되게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그냥 잘 봤습니다. 왜냐면은 호흡이 좀 길고요. 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 안에서 좀 주는 감동이 잔잔하게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장송의 프리랜도 보고 던전밥도 보고 바이올렛 에버가든도 봤거든요. 그거를 뭐 한 3일 사이에 그냥 계속 봤습니다. 최근에 잠이 좀 부족했어요. 오늘 추천하는 종빈님을 위한 컨텐츠 던전밥 나와서 봤거든요. 엘프 마법사 있잖아. 걔가 귀여워요. 까와이해요. 그리고 작화가 괜찮아요. 넷플릭스 썸네일에 일러스트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괜찮게 나왔어. 그래서 봤는데 던전밥은 좀 별로였어. 나는 왠 줄 알아? 애들이 그냥 미친 새끼들 같이 나와요. 보통 평범한 모험가들은 마물을 먹는 걸 꺼려해. 마물은 인간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간 먹은 애를 또 먹으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공네 파티는 마물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다. 그래서 이 파티가 강한 거야. 왜냐면은 보급품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냥 보급품 천지야. 여기는 이 새끼들은 마물 잡아서 요리해 먹을, 수렵 채집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맛있는 마물 먹으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똑같아. 에피소드마다 막 엄청 강한 적이 나와. 처음에는 발려요. 근데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누구 회상씬 나오고 이것만은 안 꺼낼라 그랬는데 하면서 이기고, 그러고 또 먹어. 그 마물 먹는 거 좋아하는 애가 2명이 있어. 두어프랑 톨맨이가. 나머지 2명은 또 안 좋아해. 그럼 또 반복이야. 뭐가 반복되면은 먹기 싫어 으악 하다가 오 맛있다 오이시 음마 이러고 너도 먹어봐 하고 확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으악 하면서 인상 끌면서 먹다가 갑자기 홍조 생기면서 오
오이시네 막 이러면서 와구와구 먹고 기력을 보충해가지고 다음 맘을 때려잡고 또 걔로 요리를 막 해. 그럼 옆에서 또 그 엘프가 먹기 싫어 저걸 왜 먹지? 그 다음에 또 너도 먹어봐 하면서 안 먹어 하는데 속 넣어가지고 컵 먹으면 오이시네 하면서 또 쫙 먹고 또 싸우고 그게 반복이 돼. 너무 지겨워요. 싸우고 요리하고 먹기 싫어하다가 먹고 오이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피로해. 나중에는 마물 요리도 평이해져요. 구이 아니면은 찜 아니면은 조림이야. 그 왜 그 최강록 셰프 있잖아. 뭘 곁들여가지고. 아무튼 작은 스토리가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면이 어떻게 보면 있었다. 그리고 또 맘에 안 드는 게 주인공 여동생이 있거든? 걔가 이상해져요. 맛이 획 가버려요. 악역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서 빌런이 입체적으로 묘사돼야 되는데 흑화는 좀 너무 좀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블리자드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이제 한번 보면은 끝까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판타지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싱겁다. 일단 세계관이 매력적이지가 않고요. 떡밥을 뿌렸다가 회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좀 미비하고 궁금증이 좀 안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막 야 이거 이 마물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요리할라나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사라졌어. 그냥 또 저 엘프 여자 제가 먹기 싫어하다가 먹고서 또 오이시 하고 홍주 생기겠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좋은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포만감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던전밥은요. 그래서 찾은 게 장송의 프리랜이야. 또 이제 판타지 배경이잖아요. 장송의 프리랜을 봤는데 좋았습니다. 약간의 좀 허기가 졌던 게 뭐냐면은 판타지물에서 마법을 쓰려면요 주문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력이라는 게 있어. 명상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엄청 공부를 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그만큼 마법이라는 게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이 프리랜은 그냥 서서 그냥 딸깍하면은 마법이 존내 세게 나가요. 한방 컷이에요. 물론 1000년을 산 마법사, 마족을 죽인 마법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딸깍하면은 쭉 나가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갑자기 방어막이 생기면서 상대 마법 막아버려.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어. 그냥 송장마냥. 송장이 프리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여러분들 그 닥터 스트레인지 있잖아. 저 2편을 좋아하거든요. 호불호가 좀 나눴던 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샘 레이미라는 감독의 작품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한 스파이더맨의 감독인데 그 사람이 액션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 한번 싹 움직이고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싸우고 있는 인물들 표정이 싹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알지? 현악기들 드랑 하면서 이렇게 칼 지나가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도 닥스가 굉장히 되게 웡처럼 싸워.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냥 타임한다라 알죠? 쫙 하면 방패 생기는 거 그걸로만 총총총 하는데 샘 레이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막 음표 만들어가지고 바흐 피아노 만들어가지고 하프 쫙 하면 음표 나가고 막 미스틱 아츠 만드는 거 있잖아. 채찍도 만들잖아.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렇게 쭉 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샘 레이미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렇게 해서 그 단전에서 끌어서 이렇게 해야 나와요. 이만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확 날리고 버스 2조각 나고. 원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깔깍충이었어요. 그 엔드게임에서 싸울 때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팔 슈슈락 나와가지고 100명 1000명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확 하다가 끝나잖아.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이만큼 푹 해가지고 땡 쳐가지고 음표 나가가지고 난 그게 좋았어. 그렇게 뭔가 피사체가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발사해서 그 발사체로 그 앵글이 이동하면서 타격이 되고 폭발이나 섬광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내면서 타격감을 깡 주는 거거든. 근데 장송의 프리랜은 지팡이가지고 그냥 탁 하면은 여기서 마법진이 그냥 생겨가지고 빡 나와가지고 그냥 애가 가루가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좀 액션이 조금 물론 이제 작화가 좀 커버를 했지. 근데 내가 왜 그걸 잘 봤냐면은 장송의 프리랜 그러니까 프리랜이 마왕을 처치한 용사 일행의 마법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은 인간이고 1명은 드워프였어. 엘프는 뭐 거의 영원을 살고 인간은 그냥 찰나를 살다 죽는 거잖아. 여러분 찰나에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리랜도 그런 줄 알았어. 너희와 함께한 모험은 내 인생에는 100분의 1도 안 돼 라는 말을 실제로 그 파티가 해산할 때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새끼인데요. 그 용사 일행은 저 세상 갔고요. 그 친구의 제자들이랑 같이 다시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 힘멜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 잘생긴 녀석이 있거든요. 힘멜이랑 함께 했던 모험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힘메리 했던 이야기, 힘메리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무언가 깨닫기도 하고, 난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약간 울컥한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 프리렌은 그거야. 어차피 그냥 인간 제자를 들여도 짧게 살다 가잖아.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그 제자를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거야. 뿌듯해하고 칭찬도 하고. 프리렌이 그렇게 변하는 과정 안에는 이전에 그 힘멜 일행과 같이 했던 모험들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죽어서도 기억되는 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프리렌이 새롭게 함께하는 그 친구들도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요런 것들이 또 이제 묘미거든요. 조금만 더 아쉬운 점 말하자면 싸울 때마다 회상을 해. 그 힘멜 애가 나와가지고 훈계를 해요. 프리렌, 너한테는 찰나겠지만 말이야, 나는 죽어서도 기억되고 싶단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프리렌이 마법 쓰려고 찡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파란머리 새끼 나와가지고 이건 칭찬이란다 하면서 마족 죽이고서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뭐 싸우고 회상하고, 싸우다가 회상하고, 싸우기 전에 회상하고, 사람들 만나서 회상하고, 걷다가 회상하고, 자다가 회상하고, 꿈으로 회상하고, 먹다가 회상하고, 아무튼 그냥 회상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예상이 되더라고. 이쯤에 회상씬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고 보면은 화면 하얘져요. 그럼 다시 힘멜 나와가지고 또 훈계질해. 저한테는 그런 잔잔한 감동, 프리렌한테 이런 일화가 있었구나, 프리렌이 이런 걸 상기하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한 번 더 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송의 프리렌의 음악 감독을 제가 좋아해요. 에반 콜, 이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 음악을 아이넨 콘서트 그 에버퍼플 작곡할 때 영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 좀 굵직한 거 많이 했더라고. 나의 행복한 결혼, 장송의 프리렌,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래서 바로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좀 정주행을 또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태역 군인이 편지를 대필하며 사람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근데 딱 봤을 때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공각기동대 같은 느낌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기계팔이 있잖아.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른다길래 나는 약간 살인병기가 돼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으깨고 다니고 낮에는 서비스직하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았어. 그냥 딱 첫인상만 봤을 때. 그때 체인소맨 볼 때였어요. 피칠갑 돼가지고 그냥 전기톱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거를 보다가 저것도 어마무시하겠다, 저걸로 한번 베면은 사람 댕강 두동강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바이올렛 에버가든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10화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10화 후기 올렸잖아요. 눈물 베개 젖었어 지금. 이게 엄청 많이 흘린 거예요.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봤거든요. 눈물이 계속 이렇게 타고서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개피가 흥건히 젖어버렸어. 여러분 바이올렛 에버가든 한번 봐보세요. 정말 각박한 세상, 정말 사랑 한 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안에서 내 안에도 사랑이 있을까? 내 안에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까? 배려가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있어요. 보니까 있어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보니까 있어요. 측은지심, 예? 그런 마음이 있어. 누구에게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이 전쟁 시대예요. 증기 기간까지는 나온 것 같아. 이 주인공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베르트 소령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으니 바로 사랑해, 아이시테루 얏,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정신을 잃었고요. 길베르트 소령은 이제 실종이 된 상태. 바이올렛 에버가든만 이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어떤 친구냐면요, 길베르트 소령의 형인 무슨 부켄베르크 대령인가 싸가지 없는 애 있어요. 그 대령이 길베르트에게 전쟁 도구, 살인 병기로 선물이 된 친구예요. 자, 너의 무기다, 도구로 써라, 정은 주지 마라 하면서 준 게 바이올렛 에버가든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짐승처럼 그냥 말도 못해 악 하면서 막 깨물고 막 학질하고. 그런데 길베르트 소령이 바이올렛 에버가든한테 글도 알려주고 식사도 식사답게 시켜주고요. 개밥 같은 거 안 주고요. 정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렛 에버가든은요, 소령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이제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은 사랑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도 나와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이요.
근데 몰라.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가슴 떨림이 뭔지 몰라. 왜냐면은 사람 죽이는 데에만 쓰였던 애야. 미친 새끼야. 글도 몰라. 의사소통도 안 돼. 명령 따라서 죽이기만 해본 애가 어떻게 사랑이란 감정을 알고 아이스테루 다다이마 이거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요, 이 애니메이션 또 세계관에는 자동수기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인형은 아니고 편지를 대필해주는 직업이 있는데, 자동수기 인형을 보다가 그 사람이 대필하면서 사랑해 라고 쓸까요? 라고 질문을 해. 근데 바이올렛 에바가든이 사랑해? 저것은 소령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인데 그 뭔 뜻이오? 이러면서 사랑해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도 편지를 대필하는 자동수기 인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사페처럼 해요. 걔는 보고서밖에 써본 적이 없거든. 보고서처럼 막 쓰면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지로서 전하는 거를 대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 편지란 이런 거구나. 편지를 대필한다는 것도 이런 거구나. 소령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사랑해 라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소령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참 이게 지금도 말하면서 좀 울림이 있어요. 내가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쨍한, 이게 해피엔딩인지는 모르겠어. 해피엔딩이 아닌 열린 결말이 우리한테 좀 주는 특별한 감정들, 뭔가 헛헛하면서도 아프면서도 그런 것들이, 비극을 볼 때 느낌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굉장히 잘 본 작품이었다. 근데 또 아까 검색해보니까 장송의 풀이는 2026년에 2기 나온다고 하대요? 아직도 회상할 게 그렇게 많이 남은 거야? 얼마나 많은 회상을 할 거야. 바이올렛 에버가든도 여러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극장판도 있고 그다음 외전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렛 에버가든 최근 본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정말 잘 봤어요. 울었고요. 예, 많이 울었고요. 음악도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따로 많이 들었어요. 나 또 음악도 만들고 싶더라, 이런 거 들으니까. 진짜 뭔가 영감을 받을 때는 항상 그런 감정과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저한테 좀 많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은 작품이고요. 재밌는 거 보면은 후기 또 썰 풀겠습니다.